다음 주 화요일인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됩니다. 양도세는 없어지는 세금이 아니에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어졌던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겠다, 면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부터냐? 5월 10일부터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전략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세금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볼 것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양도세 중과 면제, 배제. 그래서 이거는 지금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10일부터죠. 원래는 11일 정도로 예상했는데 앞당겨졌다, 하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10일부터 1년간입니다. 한시적이죠. 네, 우리가 이거를 일시적 혹은 한시적이라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조정지역 대상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45%는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 이 기본세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면제해 주냐? 이것을 중과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도세를 45%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알파 시킨 것이 중과가 되는 거죠. 벌을 준 거죠. 너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너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벌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면은 소유권 여기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은 혜택이 아닌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지만 올해가 지금 5월 달입니다. 5월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일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10일 이후니까. 그러면 미리 계약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계약을 한 사람들은 5월 31일이 말일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루가 지나면 6월 1일이 됩니다. 6월 1일은 무슨 날짜입니까? 네, 보유세 기산일이 되죠. 여기서는 재산세랑 그 다음에 종부세 이런 기산일이 되니까, 그러면 다주택자가 팔려고 한다면은 10일에서 네, 5월 31일 이 사이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양도 양수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죠? 아주 간단하죠. 네,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 혹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 납부일. 네, 잔금 납부일이 될 거고,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랍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또 잔금 청산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등기일, 등기 접수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을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 잔금입니다. 잔금. 잔금 청산된 기준을 본다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정확한 게 따지면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 접수일 좀 빠른 날짜입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잔금을 먼저 치고 등기를 하니까 잔금 날짜가 먼저 빠르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을 한 사람들은 잔금을 10일에서 31일 사이에 납부를 이제 받으면 되고, 정리를 하면 되고, 청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다주택자 중에 청산을 이제 다주택에서 우리가 중과 배제되는 기간 동안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종부세나 재산을 많이 내느냐는 겁니다. 내가 현재 다주택자예요. 네, 지금 현재 다주택자인데 내가 크게 1,000만 원 이하 정도의 크게 지금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이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굳이 10일에서 31일 사이에 이거 정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급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재산세와 종부세, 네, 이 지금 보유세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10일에서 31일까지 해서 금매로 파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다주택자 중에서도 재산세와 종부세, 이 보유세가 많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6월 1일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5월달이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5월달은 금매 물량이 많이 나와요. 네, 금매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6월 1일 기산일이 지나면 금매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죠. 최근 5년 동안.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지금 종부세, 재산세, 지금 보유세를 피하려고 몇천만 원을 깎아서 금매로 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똘똘이로 한 채로 간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상급지로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똘똘이
간다면은 5월 달에 거래를 하는 것이, 매수를 하는 것이 이때까지 가장 저렴하게 샀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오르던 시기는 대충 9월 달입니다. 9월 달. 네, 9월에서 12월 사이가 가장 많이 올랐죠. 네, 그때가 많이 올랐고 항상 5월 달이 가장 쌌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네, 여기서 보유세 기산일이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청산일하고 등기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잔금이 일반적으로 등기보다 날짜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잔금 날짜를 잔금 청산일이라든가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으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과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면제되는 부분, 공제되는 부분들을 아셔야 되겠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3년 이상 보유한다.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2년하고 3년하고 다르죠. 2년 보유와 3년 보유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의 최소 30%까지 최대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특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일반 과세가, 네, 일반 과세 양도, 일반 과세가 45%인데 이 45%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왜, 무엇이 변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이걸 깎아준다는 겁니다. 30% 공제해준다.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양도차익이 1억이 생겼어. 1억이 생겼으면 최대 30%면 양도차익을 7천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계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30%를 깎아줬으니까. 최대입니다, 공제. 그러니까 장기 특별 공제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실거주 기간하고 그다음 보유 기간,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따라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럼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죠. 세를 줬거나 월세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거주 보유 기간이 없습니다. 실거주 기간이 안 나요. 그러면은 단순한 보유 기간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해가 지날 때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보유 기간이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과가 면제되면 일반 과세액이 된다. 이거 이제 아까 보셨던 내용이고, 그래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까지 마치면 보유세 부담도 낮춰지는데, 이 보유세도 말씀드렸지만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이 1,000만 원 아끼려고, 네, 만약에 보유세가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1,000만 원 아끼려고 3,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깎아서 금매로 내놓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다주택자도 무조건 지금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배제받는 부분들과 보유세에 대해서 부담을 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아주 똘똘이 두 채, 강남에 똘똘이 두 채를 들고 있어. 네, 똘똘이 두 채가 있으면은 이 보유세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금매 물량을 내놓는 금액과 내가 보유세 나오는 금액이 이게 계산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금매 내놓는 물량을 깎아주는 금액보다 내가 보유세 나오는 금액이 작은데 금매 물량을 더 깎아서 낼 필요는 없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지금 규제지역 LTV도 70%까지 완화한다고 했죠. 네, 1주택자로 갈아타는 것도 70% 완화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는 8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어제도 기사에 왔죠. 설명드렸죠. DSR이죠. 자, DSR은 풀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DSR은 누구의 지금 관점으로 보는 겁니까? 네, 이것은 자금을 대여하거나 공여해주는 사람입니다. 대여자. DSR은 자금을 대여자 입장에서 이거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행이죠. 은행. 그러면 은행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대여자를 보호해주려고 합니까? 자산 건전성입니다. 자산 건전성. 네,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DSR은 사실은 자금을 공유하거나 대여해주는 사람의 입장을 지금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부에서 DSR을 거론되지 않는다. 이거는 은행을 보여준다는 입장인데 자산 건전성 때문에. 그럼 은행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은행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게 부자들이죠, 부자들이다. 아니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 현금이 많은데 신용이 좋은 사람들.
현금은 많은데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 신용이 좋은 사람들. 그럼 은행이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죠. 소득. 그 다음에 또 뭐 신용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산이 작거나 이런 사람들은 은행이 싫어하죠. 돈을 이제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DSR을 우리가 지금 이제 풀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은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와 현금과 신용이 높은 사람들,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을 가져간다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지금 나눴습니까? LTV만 낮추게 되면 어떻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를 기존의 15억 이상,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15억 초과한 주택을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15억 이상도 4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그럼 은행은 굉장히 환호할 수밖에 없죠. 은행은 굉장히 좋아하죠. 기존에 15억 이상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내가 해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현금도 많고 신용도 우수한 사람이고 소득도 물론 높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박수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DSR을 풀지 않는 것은 은행을 우리가 도와주는 격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LTV를 푼다는 것은 네, 이 15억 이상 아파트들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네,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과 연계가 되겠습니까? 네, 이것이 양도세 중과와 배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네, 이 중과와 배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엄청난 똘똘이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깎으니 강북 던지고 강남 산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똘똘입니다. 똘똘이. 여자들한테는 여성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똘똘이죠. 가장 필요한 게. 왜 여성분들은 똘똘이가 중요합니까? 똘똘이를 왜 좋아합니까? 여성분들은 우리가 모임을 가거나 여자들끼리 무슨 뭐 많죠. 개모임도 있고 아니면 동창회 모임도 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남편 뭐 어떻게 지금 뭐 남편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자동차 뭐 어떤 차를 타고 왔나 무슨 백 예, 샤넬 백인지 에르메스 백인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똘똘이에요. 어디 사느냐는 겁니다. 어디 사느냐. 이 문제가 여성들한테는 핵심이다.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똘똘이가 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똘똘이가 되는 거고 평생 똘똘이는 여성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 사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채를 갖고 있든 어떤 친구는 10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외곽이야. 의미 없죠. 100채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똘똘이 한 채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똘똘이 한 채가. 왜? 나중에 지나보니까 똘똘이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가장 크냐? 수익률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10채 갖고 있는 거는 다 마이너스야. 똘똘이 한 채는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지금 똘똘이가 가장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강북을 던지고 강남 산다. 그렇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까지 배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붓는 거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똘똘이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 조류가 그렇게 갑니다. 지금 저출산 우리가 인구 감소란 문제는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 네, 땅은 필요합니다. 집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네, 여기에는 가수요, 투기수요, 실수요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 시세가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죠. 그것들이 갖추어지고 입지, 인프라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것. 결국에는 네, 어디 사느냐의 문제는 내가 몇 채를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주택자 자랑할 만했죠. 네, 다주택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몇 채?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네, 어디냐,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똘똘이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